네, 오늘장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또 우선주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빨간불 켜고 있고 금융주 흐름도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뭐 엔터주들의 급등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 또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이사님 오늘 반도체가 오르는 거 의미 부여 좀 해도 될까요? 오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 강세, 마이크론의 6% 이상의 상승. 여기에 우리 시장도 함께 동조를 하고 있는데 의미 부여해도 되는 상승입니까? 네,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지만 네. 과연 여기서부터 V자로 갈 거냐?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AI 쪽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 누가 삽니까? 결국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서는 이들 기업이 올해 IT 지출을 크게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적극적으로 지금 AI 쪽에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뭐 관련돼 있는 메모리의 전반적인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은 아직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낮은 가격에서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뭐 터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IT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예전에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가 저점을 찍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추가 하락 가능성보단 상승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저는 확률이 거의 뭐 90%가 넘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뉴스의 방향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뭐 테슬라와 뭔가 얘기가 오고 간다는 등 그다음에 뭐 네이버와 또 얘기가 오고 가면서 그동안 비어있던 비메모리 쪽의 캡티브 쪽의 매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테슬라와 연합해서는 우리는 뭐 이름도 생소한 엑시노스 오토를 기반으로 해서 CCD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건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주가의 V자 반등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V자가 아니더라도 뭐 U자면 어떻습니까? 예, 오른다라고만 한다면 뭐 지금까지 많이들 기다리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SK하이닉스의 주가 4% 강세, 삼성전자 1.4%, 이 밖에 반도체주들, 중소형주도 함께 따라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주로 따라갈 것인가, 중소형주로 따라갈 것인가, 어느 쪽을 만약에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일단 것 좋게 같은데요. 보세요. 네, 일단 뭐 반도체요. 반도체는 근데 좀 지금 의견이 시점에서의 투자. 많이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는 장기 투자하면은 좋다는 건 뭐 누구나도 잘 알고 네. 계시기 때문에 뭐 장투의 관점으로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탄력도는 이제 중소형주가 좋은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런 굵직한 대형주들이 움직여주지 못하면 밑에 있는 뭐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후공정. 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뭐 ISC 같은 종목군들로 조금은 더 탄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랫부분에서 열심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뭐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시간은 좀 길게. 네. 사실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이제는 포기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올랐었던 자동차주들이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뭐 쉬어간다고 해도 1% 중후반대의 하락세, 뭐 현대차 기아차가 쉬어가니까 다른 부품주들도 그동안 탄력이 있었던 것이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자동차주 뭐 이대로 꺾인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죠? 네, 일단 뭐 5월, 6월 정도까지는 뭐 미국 쪽에서 실적이 꺾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5월, 6월이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의 실적은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와이어와이로 봤을 때 올해 2분기까지는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반기는 괜찮았는데 그 하반기를 YOY로 비교했을 때 과연 탄력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렇게 조금 주가가 올라온 기업들은 YOY만 볼 게 아니라 QOQ도 봐야 된다, 월별로도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월별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판매량인지를 검증해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V9의 지금 뭐 사전 계약 물량이 작지 않죠. 차 가격이 뭐 비싸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 계약이 뭐 10,000대 가량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기아의 좋았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기아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하반기까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죠. 네. 따라서 부품주에 관련돼서도 현대기아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하반기에 신차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꾸 중소형주를 우리 하창호 부장님께 여쭈는데 잘 아시니까 제가 뭐 여쭤볼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글쎄요. 자동차 경량화 쪽 요즘에 네네네. 탄력적으로 콱 올렸다가 오늘 뭐 에코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주가 조정이 보이고 있는데 네네. 자동차 부품주 다른 뭐 큰 종목들도 함께 잘 올랐지만 이 경량화 관련한 종목들이 유독 탄력이 좋아서 낙폭이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경량화 쪽은 추가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단기 평선도 깨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뭐 한주라이트 메탈 이런 종목군들인데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특히나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이 정도로 가격의 탄력도가 나올 수 있었던 주 요인은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보다 그 실적 나온 것보다는 조금 지금 과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이런 상용화 관련된 부분들, 그 이제 경량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거래일에도 타이어 쪽이 좀 움직였잖아요. 네. 사실 전기차 쪽이 확대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마모도가 높아지고 또 이제 전용 타이어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부품주 중에서는 가장 못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이쪽 부분들은 자동차의 이런 산업기가 변화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좀 업황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탄력도는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또 해당 쪽이 조금 이 종목군들이 좀 적은 거래량으로도 탄력도가 좀 세게 나오는 또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품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가장 강력하게 최근에도 시세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품주가 오늘 쉬어가고 자동차 완성차 쪽도 쉬어가지만 이 종목은 오늘 불꽃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L의 주가가 17% 넘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갭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한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거든요.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SL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다 좋게 보시나요, 일단? 네, 일단 뭐 저는 좋게 보고는 있는데 뭐 이 급등 구간에서 쫓아 사야 되느냐는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뭐 SL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뭐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LED, 그 고마진 LED가 대거 늘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차, 적어도 뭐 중형급 이상의 신차를 보시면 뭐 웰컴 라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그널 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LED로 바뀌면서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LED가 아니라 프로젝션 LED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고마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자동차를 만들 때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거의 범퍼에 붙여서 이제 이런 등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소폭의 접촉 사고만 나도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불편한 이슈이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차량 판매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소폭의 접촉 사고만으로도 그 고가의 LED가 망가지면서 전량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향후 실적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밝혀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올해 추정 실적 대비 PR이 10배 가량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가 여전히 7배 정도 수준인데 네. 부품주 중에 뭐 물론 더 비싼 종목도 있습니다만 고마진 LED를 만드는 종목이 10배. 과연 싼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급등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 급격한 뭐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쪽이 뭐 다운 섹터로 오늘 꼽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업이 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향후에도 함께 기대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업인 섹터는 그야말로 엔터주입니다. 야, 얼마 전에 YG엔터테인먼트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당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더니 다음날 주가의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다른 기업들, 뭐 YG, 하이브 등의 종목들의 상승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엔터하면 우리 또 하창한 본부장님이 또 JYP 엔터테인먼트를 네. 그냥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굉장히 추앙하잖아요, 추앙. 네, 홍보대사 격으로 네, 사실 어떻게 많이 그 관련된 뭐 지분이나 그런 게 있으신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엔터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릴 때 네. 뭐 항상 토픽으로는 JYP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발로 좀 쫓아가는 종목군들을 좀 다른 종목군들로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엔터 섹터가 정말 단연 달라졌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BTS라는 유니크한 기업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가수들은 정말 이제 글로벌급으로 완벽하게 성장을 했고 신규 나오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급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뉴진스가 사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BTS와 브랜드 가치력을 봤을 땐 거의 유사하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BTS라는 그룹이 정말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아티스트의 그 제작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고 최근에 뭐 이런 뉴진스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도 보시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리고 네. 기타 나머지 보아 때부터 정말 많이 쌓아왔었던 이런 이력들이 이제야 좀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화 컬처 같은 경우는 한번 스며들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같은 컨셉을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해외 그룹, 해외 멤버들로도 또 구성되는 이런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2년 전부터 구조적으로 음반이라든지 음원 매출들 계속적으로 뭐 세 자릿수 이상 급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MD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단연 JYP가 사업 구조가 음반, 음원, 아티스트로 완전히 또 구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산업이 좋게 흘러갔을 때 가장 크게 수익성 그리고 뭐 탄탄하게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최근에는 뭐 세븐틴이라든지 기타 그룹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한 3-4달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이키즈가 제2의 BTS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인기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해외에서 특히나 엄청나게 네. 많은 상황이고 뭐 세븐틴도 엄청나게 높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이 그룹들이 이런 매출을 정말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JYP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뭐 재계약 이슈라든지 뭐 이런 오너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정말 깔끔하고 아티스트 라인업들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단연 이 섹터로 보실 때는 뭐 실적적인 부분만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픽을 그럼 여전히 JYP 엔터로 꼽고 계시는 거군요. 네. 이렇게 높은데도 괜찮습니까? 사실 목표 주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오늘 한 14만 원까지 나왔던데.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약간의 단기적인 뭐 가격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눌림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해서 눌림목 매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효 이사님께서도 엔터의 최근에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의 상승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의견은 대부분 동일하고요. 네. 뭐 저 역시도 뭐 엔터주 쪽에서는 JYP 엔터를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려 왔는데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 2가지 정도만 언급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는 뭐 굳이 이제 대장주를 꼽아보자면 최근에 이제 YG엔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YG엔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2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등은 JYP 엔터와 하이브인데 네. 이 둘이 1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슈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두 기업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뭐 JYP는 이미 시도를 했죠.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니주라는 그런 걸그룹을 일본에 데뷔시켜서 뭐 적어도 중박 이상의 성공을 이미 거뒀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와 JYP 엔터가 지금 미국과 연계해서 미국인들만으로 그쵸. 구성된 현지화. 미국 아이돌을 미국에서 런칭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의미가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성공해서 미국에 진출시키는 것과 네. 아예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데뷔시키는 것은 시장의 사이즈와 파급 효과가 다를 수 있죠. 그게 터졌을 때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일부 좀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본의 뭐 신규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규 그룹들을 준비하고 있고 JYP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마저 성공하다면 지금 주가도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공 모델로 가지는 못했죠. 국내에서 검증되고 성공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쪽에 이제 성공한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마저도 일정 부분의 성공 모델을 하이브와 더불어서 가져오게 된다면 이건 그때부터 또 판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점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네. 본다면 지금 뭐 보유자들은 뭐 파티를 즐길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좀 고민스럽긴 한데 아까 뭐 본부장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린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갭 상승해가지고 그럼 이거 갭이 다 메꿔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뭐 갭을 메운다는 것보다는 일종의 속도 조절 정도 구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종가 부근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정말 이쪽을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너무 주가가 강해서 못 사셨던 분들은 네. 산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 기간 조정으로 눌리는 구간 혹은 뭐 가격 조정이 온다면 추세를 깨지 않는 정도의 구간에서 조금 분할 매수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결론은 지금 신규 매수하는 건 그렇게 뭐 아주 바람직한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JYP, YG 엔터테인먼트 실적 발표했고요. 하이브도 실적 발표했나요?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공시가 네. 갔고 네. 뭐 이게 남아있는 좀 굵직한 기업들이 그럼 다 끝난 거네요. 그럼 실적 모멘텀을 이렇게 촉불을 쏘아 올릴 만한 것은 향후에는 없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이 뭔가 새로운 게 더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좀 해외 쪽에 있어서의 이슈인데 그건 또 단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놀라웠던 게 JYP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 JYP 샵이라는 굿즈 판매하는 자체몰을 오픈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 3분기, 4분기 때까지는 물론 좀 숫자가 올라오긴 했지만 4분기 100억 정도였는데 이번 1분기 때 150억의 매출을 찍었다. 그걸 보면서 대체 뭐가 그렇게 팔리나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제품 뭐 한 10개 있으면 한 8개가 솔드아웃이더라고요. 엄청 팔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저는 되게 작게 봤거든요. 아, 이런데 매출이 많이 늘었구나 했는데 미국에서 터지고 뭐 해외에서 터지면은 뭐 이 150억은 돈도 아니게 되는 거네요. 시장의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네.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로 이게 접근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재미있는 컨텐츠가 소비가 되면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네. 계속적인 소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진짜 이 문화, 이 가요라는 거에 진짜 매료돼 버리면은 계속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가요라고 표현하고 표현하는 K-팝, K-팝. 네, 좋은 K-팝이 있긴 가요. 하지만 네. 어쨌든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분명 네. 그걸 표현하고 싶어요. 특히나 엔터 섹터는 그걸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같이 이제 뭐 인형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같이 통하는 그런 증표 같은 느낌으로도 네. 표현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요. 예, 우리가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엔터즈에게는 뭐 사실 계속 하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오르는 종목 보니까 오늘 전선 관련해서 뭐 가온전선도 그렇고요. 대한전선 다시 한번 거래 재개하고 나서 오늘 호실적까지 더불어서 이슈가 되며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다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실적이 좋았길래 이렇게 급등할까요? 일단 이쪽 시장이 이제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그러면 이게 피크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전선의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전력 인프라의 증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올랐던 건 뭐 LS 일렉트릭, 뭐 효성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거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 해상 풍력이니까 해상 풍력은
전력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먼 미래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수소로 저장해서 나중에 뭐 수소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먼 미래 얘기고 지금 당장은 해상 풍력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결국은 육상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해상 케이블 같은 것들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1분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망하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텐데 오늘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뭐 LS그룹의 특이한 악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뭐 외국계 창구 쪽에 매물이 나오면서 이쪽은 조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온전선을 포함한 전선주들이 대거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조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이쪽은 한 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실적의 1분기가 끝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뭐 재룡전기까지 포함한 소위 뭐 변압기,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전선, 구리와 관련돼 있는 이쪽 종목군들의 흐름은 저는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뭐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뭐 급등하는 이런 종목군들도 물론 좋겠지만 네.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는 LS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실적 기록한 빙그레 보겠습니다. 빙그레도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보면은 여름 관련해서 수혜를 보일 법한 기업들의 주가가 또 함께 오르고 있거든요. 빙그레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1분기 실적을 이어서 2분기에도 좀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특히나 이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네. 좀 이벤트가 생겼는데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제품들은 다 박리담회로 팔리는 제품들이고 가격이 인상되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조들은 앞으로 더 유지가 되면 됐지 사실은 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뭐 농심부터 시작해서 문화들이 많이 전파가 된다라는 거는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많이 좀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뭐 냉동식품도 그렇고 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들도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시장의 캐파 자체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약간은 느릴 수 있겠지만 좀 점진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약간 좀 승률이 굉장히 높은 섹터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쪽을 또 얘기하자면 농심의 주가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정은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